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자들 대다수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 기지에 도착 직후 곧바로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생산 라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할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 상당수가 공화당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들의 승리가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식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한창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주 등에선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주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화당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상원 후보로 나선 메흐멧 오즈 후보와 주지사 선거에 나선 더그 마스트리안노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두 후보 모두 트럼프의 지지 선언 이후 한층 탄력을 얻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오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지지를 선언하기 이전에는 경선 경쟁자인 데이비드 맥코믹 후보에게 6%포인트 차이로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치러진 펜실베니아 상원 후보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6 의회 난입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최근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마스트리아노 후보가 선출되면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에도 낙마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 선언이 선거 전반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는 35명의 상원의원과 435명의 하원의원, 36개 주의 주지사가 새로 선출됩니다. 미국의 4월 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가 대출 금리도 치솟으면서 4월 주택 매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4월에 판매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9만 1,20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8% 상승했습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며 지난 3월 37만 5,300달러의 종전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은 오르는 반면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연율 561만 건으로 전월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관계자는 매매 건수 감소 배경으로 주택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급격히 높아진 모기지 금리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 3%에서 최근에는 5.5%까지 급 상승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군사적 그리고 인도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연방상원은 1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담은 추가 예산 법안을 찬성 86대,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21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과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지원, 50억 달러 규모의 식량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10일 해당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신속 심의에 반대해 지연돼 왔습니다. 의회 절차를 마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공표하면 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 예산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규모는 총 5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이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경과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5월 18일 애틀랜타 한인회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 의례에 이어 헌화와 분향 순서를 가졌습니다. 미 동남부 호남 향후의 박병관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 배경과 의의에 대해 소개했으며 대통령 기념사를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가 대독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단체장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경성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광주 정신을 본받아 한인 사회도 화합과 사랑을 이뤄내자고 했으며 김백규 조지아 한인식품협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42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5.18 광주는 해결되지 않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떠나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 인권이 짓밟히고 원통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다 같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미 동남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테슬라의 3대 주주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내년까지 1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3대 개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화교 기업가 레온 코가는 마틴 비차 투자 담당 선임 이사에게 보내는 트윗에 테슬라 주식을 올해 50억 달러, 내년에 100억 달러를 사들일 계획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잉여 현금 흐름을 자사주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180억 달러의 현금 보유고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정해진 수량만큼 자사주를 매입하는 전략적 계획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대주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6% 이상 하락했으며 올해 기준으로 30% 이상 빠졌습니다. 흑인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신고 전화를 받았던 911 상황실 직원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고자가 범인이 들을 것을 우려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화를 내며 끊어버렸다는 제보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911의 신고자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실 직원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왜 속삭이듯 말하냐, 속삭일 필요 없다며 화를 낸 후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관할 지역인 에릭 카운티 당국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통신근로자 노동조합 CWA는 18일 애플이 연방노동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정부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했다며 회사를 미 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성명에서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 직원에게 건강관리, 등록금 상환, 육아휴직, 유급 가족휴가, 연간 주식 보조금 등 강력한 보상과 혜택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죽이는 방법이라는 소설책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 낸시 크램튼 프로피가 소설책처럼 남편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프로피가 소설을 내고 7년 후 남편 데니얼이 포틀랜드의 조리학교 주방에 출근해 2차례 총격을 받고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피가 소설책에서 묘사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총기 부품을 따로 사모으고 카메라와 증인이 없음을 확인한 뒤 남편을 살해했으며 며칠 만에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